안녕하세요. ITJ 진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함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 함수라고 제가 임의로 붙여놓긴 했는데요. 썸이나 에버러지, 맥스, 민, 카운트, 카운터, 카운터 블랭크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함수로 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함수는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이고요. 엑셀에서 엑셀을 배우시는 분들의 가장 처음에 배우는 함수기도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다 보니까 별거 아니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썸 함수 사용법만 잘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실무 엑셀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썸 함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함수는 여러 인수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이고요. 인수로는 개별값과 개별값이라는 것은 그냥 상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냥 숫자 값을 말하고요. 셀 참조 또는 셀의 범위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혼합해서 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수라는 것은 썸이라는 함수를 썼을 때 이 가로 안에 적히는 내용들이 인수라고 합니다. 자, 구문을 한번 보시면 참고로 구문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로그램의 모습, 형태, 구조 등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일종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도 sum이라는 함수를 줬고 나면 안쪽에 number 1, number 2 그리고 점점점이 나옵니다. 최대 255개까지의 숫자를 더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처음에 나오는 거 넘버 1 같은 경우는 가로 없이 그냥 돼 있죠. 얘는 필수로 적혀야 된다. 숫자가 하나도 없는데 더하는 함수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더할 값들은 어떤 범위가 됐든지 숫자가 됐든지 셀이 됐든지 이 내용들은 있어야지만 sum이라는 함수가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할 두 번째 숫자부터는 최대 255개까지 숫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용 예를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10, 20, 30 이렇게 숫자 값들 3개만 우선 두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값 3개를 놔두고요. 처음 사용 예를 보시면 시작 셀부터 끝 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니콜은 썸하고 함수를 입력하실 때 넘버 1, 넘버 2에 해당되는 값을 셀의 범위, 시작 셀부터 끝 셀까지를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sum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 sum하고 각각의 셀 주소를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의 인수가 끝났을 때 컴마를 눌러주세요 하고 돼 있으니까 컴마, 그 다음 인수, 컴마, 세 번째 인수, 가로 닫고 하면 이렇게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셀들을 구분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니콜은 자, 셀을 2개로 나눌게요. 컴마, 그 다음에 내용, 셀 범위를 2개를 더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60에 60을 더하니까 120이죠. 네 번째, sum을 특정한 값 10을 더하고, 두 번째는 셀 값을 더해볼까요? 더하고, 세 번째는 시작 셀과 끝 셀 이렇게 정의를 해도 값을 나타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sum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 중에 하나다 보니까 메뉴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제가 한번 그냥 델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메뉴 상단에 보시면 홈 탭에 자동 채우기 합계라는 게 있어서 채우기에 보시면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정도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냥 클릭만 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클릭을 해주시면 범위가 자동 설정이 되고 엔터 치시면 똑같이 sum을 이용한 함수가 설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서 한번 sum 함수를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니콜은 sum
가로 열고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하고 표기가 됩니다. 자, 인수는 조금 전처럼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만 보통 시험 보실 때는 범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B14번 셀부터 D14번 셀을 다 모두 더해주세요 하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바로 답이 나올 거고요. 자,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값들이 완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로로도 마찬가지죠. 옆에 이 부분은 총점이다.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총점이다 하고 놔두시면 자, 니콜은 sum 범위를 드래그 하시면 인터넷의 총점, 그 다음에 워드의 총점, 엑셀의 총점을 각각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작성되어 있는 수식을 확인을 해 보시면 옆에 있는 셀을 확인을 해 볼게요. sum하고 각각의 행별로 값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니콜은 총점도 마찬가지죠. 총점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수식들이 완성이 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버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러지 함수는 단어만 봐도 이해가 가시겠지만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들 중에 하나예요. 바로 평균을 구하는 함수죠. 인수의 평균을 반환을 하고 인수로는 개별값, 셀 참조 범위, 참조와 범위 이 세 가지를 혼합한 값 많이 본 내용이네요. 방금 전에 보셨던 sum 함수하고 같아요. 단지 앞에 있는 단어 sum은 sum이라고만 붙었고 average는 average라고만 적게 되면 평균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사용 예를 봐보시면 사용 예가 sum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번에는 연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니콜은 에버러지 인터넷, 워드, 엑셀에 각각의 평균을 구하겠다 하고 넣으시게 되면 평균값이 나오죠. 그리고 평균값이 나왔는데 셀 서식을 정의를 안 해놓다 보니까 셀 서식이 각각 소수점 자릿수가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엑셀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셀 서식에서 지금 숫자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소수점 자릿수 나는 한 자리만 나오게 할 거예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용자 지정에서 0.0에 그냥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소수점 자릿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메뉴에서 수식을 살펴보면 에버러지하고 각각의 값들이 변경되면서 평균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과목별의 평균도 마찬가지겠죠? 점수들을 입력하고 가로만 닫으시면 쭉 점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평균 소수점이 너무 많다 하실 때 메뉴에서 자리 줄임으로 줄여 주셔도 돼요. 에버러지 함수 사용법이나 sum 함수 사용법이나 사용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max와 min 함수도 앞에 sum 함수에 썼던 구문과 사용 방식이 같습니다. 그렇죠. sum도 넘버 1, sum 들어가고 넘버 1, 넘버 2 들어갔는데 average도 보시면 똑같이 average 함수 안에 인수값으로 넘버 1, 넘버 2가 들어갔고요. max나 min도 똑같아요. 그러면 구문이 같다는 것은 사용 방법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강철수의 인터넷, 워드, 엑셀 지금은 3과목밖에 없는데 이게 여러 과목이 있을 때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3과목밖에 없으니까 눈으로 봤을 때 엑셀이 가장 높은 점수네요. 맥스 하시고 3개의 점수를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바로 값이 나오겠죠. 97이라는 값.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서식을 이용해서 바로 확인을 해 보시면 각각의 각 성명에 따라 인터넷, 워드, 엑셀 중에서 최대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쉘 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한번 적어보면 맥스 값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각 교과목에 인터넷 과목, 워드 과목, 엑셀 과목도 마찬가지죠. 리콜은 맥스 최대값을 구합니다.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됩니다. 넘버 1, 넘버 2, 넘버 3 쭉 해서 한꺼번에 설정을 하시게 되면 바로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맥스 값들을 구하실 수가 있고 민 값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썸에서 사용할 때 인수로 개별값, 셀 참조 범위들을 다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같은 구문은 같은 방식으로 다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민은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자, 친절한 엑셀시가 민을 쓰니까 최소값을 구합니다.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됩니다. 하고 표현을 해놨네요. 인수를 보니까 넘버 1, 넘버 2, 넘버 3 똑같습니다. 그대로 블록 지정. 엔터를 치시게 되면 값이 쭉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각 과목의 최소값도 블럭을 지정하시게 되면 범위를 지정하시게 되면 바로 값이 그리고 각각 수식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카운트 함수와 카운타 함수,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 함수에 대해서 같이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카운트 함수는 특정 범위 또는 숫자 배열에 포함된 숫자 필드의 항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문을 보시면 조금 전에 썸이나 에버러지, 맥스, 민 같은 경우는 구문에 인수로 올 수 있는 값이 넘버 1, 넘버 2 형식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값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value 1, value 2로 잡혀 있죠. 이 이유가 수를 세는 건데 카운트는 숫자 항목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숫자 자체를 세는 게 아니라 숫자에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리콜은 카운트 value 1, value 2 값 하나, 값 둘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은 3개의 값이 있는데 강철수는 워드를 시험을 안 봤네요. 그래서 워드 값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 보시면 자, 2과목 시험을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각각의 시험본, 그러니까 숫자 값이 아니라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수를 세는데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라고 카운트 교과목별로도 한번 봐보면 자, 가로 닫아 보겠습니다. 6명 시험 받고 4명, 5명 시험 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카운트와 뒤에 왜 카운티 A를 붙여서 함수를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자, 구문을 내용을 한번 보시면 카운트는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고 카운타는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세요. 자, 보시면 어떤 차이를 똑같이 주기 위해서 하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제가 1, 2, 3을 숫자를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숫자가 없기 때문에 못 써요. 그런데 중간에 한 명은 제가 승호는 1, 2, 3으로 숫자를 넣어놨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카운트하로 해보면 친절한 엑셀시 설명 한번 듣고 가죠.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하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범위 지정 가로 닫아 볼게요. 2명이고 그 다음 부분 차이를 보세요. 위에 비어있는 셀이 있을 때는 2였고 숫자가 들어있는 셀은 3이에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3명의 개수, 비어있지 않는 셀입니다. 숫자도 당연히 비어있지 않는 셀이죠. 이렇게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입니다. 쭉 드래그해서 보시면 값이 나오겠죠. 세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터 값들 포함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값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면 카운트를 썼을 때는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 카운터는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 그러면 비어있는 거 카운터 블랭크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카운터 블랭크는 비어있는 셀의 개수가 되는데, 자, 카운터 블랭크는 필수 요소로 레인지라고는 인수가 들어가요. 여기서 레인지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어떠한 범위 중에 비어있는 셀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것을 카운터 블랭크로 셀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 블랭크 해놓으시면 비어있는 셀의 개수, 지금 그러면 결시 인원이 되겠죠. 쭉 드래그 해보시면 비어있는 셀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런 범위 설정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sum, average, max, min은 구문 형태가 같게 숫자들이 인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숫자들 넘버1, 넘버2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인수로는 값이나 셀 참조 범위가 들어갈 수 있고 카운트, 카운트 블랭크 같은 경우는 카운트는 값이 들어갑니다.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는 값이 들어갔고요. 카운터도 값은 값인데 이 값은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세기 때문에 문자가 와도 되고 숫자가 와도 되는 경우고요. 카운터 블링크는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셀 때 카운터 블링크를 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스페이스바 한 칸이 떼어져 있으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카운터 블링크 함수에서는 스페이스바 한 번도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셌는데 분명히 비어있는데 비어있지 않는 게 되죠. 지금은 스페이스바 한 번으로 공백을 띄워놓은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기본 함수는 제가 숙제로 몇 가지를 좀 올려놨어요. 랭크는 지금 설명을 안 드려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정답을 확인해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